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행복과 자유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즉시 사라진다. (108배) 수행 57일째. 욕망이라는 불덩이.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빨갛게 달구어진 세공이 예뻐서 덥석 잡았다면 뜨거운 줄 알고 탁 놓아버려야 고통이 사라집니다. 세공에 집착하는 사람은 세공을 갖고 싶은 마음과 뜨겁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다른 손으로 공을 옮겨 잡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는 건 근본적으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도 탁 놓아버릴 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진정한 기도는 욕망의 불덩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 열등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 우리는 보통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좋으면 우월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내 마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던 분이 물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얼굴이 조금 큽니다. 얼굴 때문에 놀림도 많이 받았고 이런 상처 때문에 37년 동안 괴롭고 외롭게 살았습니다. 성격도 예민하고 소심해서 친구도 몇 안 되고 늘 제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물병은 커요, 작아요? 작은 것 같아요. 물병을 책상과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작아요. 물병을 손목시계와 비교하면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이 물병 자체만 보고 놓고 보면 커요, 작아요? 보통 아닌가요? 우리는 사물을 비교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크다고 인식하고 어떤 때는 작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크다고 인식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크니 작니, 새 것이니 헌 것이니, 잘났느니 못났느니, 늙었느니 젊었느니, 길다느니 짧다느니 하는 것은 존재의 객관적 실제 같지만 사실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얼굴 크기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지 어디서부터 큰 얼굴이고 어디서부터 작은 얼굴인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릴 때 철없는 아이들에게 네 얼굴 참 넓적하고 크다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깊은 상처로 남아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뿐입니다. 개미집에 수도 없이 모여있는 개미를 보면 그 많은 개미들의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개미를 한 마리씩 잡아서 아주 정밀한 저울로 무게를 재보면 그 무게가 제각기 다릅니다. 개미의 얼굴 크기나 눈 크기도 모두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떤 개미가 잘생긴 개미이고
어떤 개미가 못생긴 개미인가요?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그 얼굴 모습이야 각기 다르겠지만 아마 못생겼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빠져 고민하는 개미는 없을 겁니다. 스스로 문제라고 느끼니 문제일 뿐이지 그 생김새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도 될 것 없는 다만 서로 다른 생김새에 불과합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은 삶의 기준을 타인에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산다는 주인의식 없이 내 삶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뿌리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소위 예쁘다고 잘났다는 배우들을 만나보면 오히려 얼굴에 대한 열등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와 환상, 높은 기대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다 잘났는데 눈이 문제야. 다 괜찮은데 코가 문제야. 입술은 괜찮은데 치아가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듯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결국 열등감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세워놓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생기는 괴로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도 우월한 존재도 없습니다. 존재는 서로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사람 20명을 뽑아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키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순서, 눈이나 입이 큰 순서, 팔이나 손가락이 긴 순서를 매기고 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하는지, 멀리 뛰기를 잘하는지, 요리를 잘하는지 등으로 순서를 매긴다면 다양한 순위가 나옵니다. 20명에게 한 1000개쯤의 질문을 하고 점수를 매겨서 평균을 내어보면 그 평균 점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나 상황, 조건에서는 이 중에 몇 개만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는 오직 문장을 잘 쓰는 것으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굉장한 능력으로 인정받습니다.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공 잘 던지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야구선수로 활약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법니다. 이처럼 능력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열등의식이 허상임을 알아야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체장애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팔이 하나 없는 것은 다만 불편할 뿐이라는 생각을 하면 의술을 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극복하면 됩니다. 존재는 다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스님이라면 혼자 사는 사람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아야지 자꾸 결혼한 사람과 비교하면 스스로가 열등해집니다. 스님이 결혼한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자신의 승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가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없었겠죠. 혼자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뭔가 하고 자괴감이 들 때는 나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고 바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진 조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일도 더 잘 풀리고 자기 삶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